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들은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실수를 빨리 알아냈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인간이란 동물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필드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프로라도 실수를 합니다. 그게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러나 그 중요한 점은 실수를 했던 프로는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양찬국의 노장불패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플레이를 계속하다 보면 누군들 그 페어웨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공을 치고 싶어 하겠습니까마는 플레이어의 의사와 다르게 공이 자주 가는 곳이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입니다. 스코어가 100대 정도 되시는 분이나 보기 플레이 하시는 분한테는 한 홀에 하나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싱글 정도의 수준을 가지신 분은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러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지들이 교훈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골프의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입니다. 최고와 최초로 기록되는 그녀, 영원한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 오늘의 특별한 LPGA 따라잡기, 소렌스탐의 러프 탈출 노하우를 배워보자. 아니카 소렌스탐의 플레이는 정교하기로도 소문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트러블, 러프에 공이 들어갔을 때 정말 관전자나 경쟁자가 얄미울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처리한다는 점이죠. 100개 정도 치시는 분이나 90 정도 치시는 분한테 러프는 어쩌면 페어웨이일 겁니다. 매일 가는 곳이니까 어쩌면 더 익숙할 수 있어요. 페어웨이보다. 그러나 싱글들한테는 요 한타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10분의 1이겠죠. 골프 핸디캡 설명하는 말 중에 핸디캡이 15이면 한 라운드에 실수를 15번 한다는 얘기고 핸디가 2면 한 라운드에 실수를 2번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달라요. 러프에 들어간 공의 처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황 판단입니다. 공에 놓여진 상태, 라이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공이 풀 위에 떠 있어서 긴 풀 위지만 떠 있어서 잘 보이는지 아니면 풀 속에 파묻혀서 거의 풀 높이와 공 높이가 같은 선상에 있든지 물론 더 나쁜 러프에 들어가면 공이 안 보이죠. 박혀서. 그런 경우는 어차피 트러블이니까 사고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도 공이 다 보인다, 반쯤 보인다, 조금만 보인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판단입니다. 상황 판단은 언제나 나는 오늘 지극히 불운하다. 상대방의 친 공은 곧잘 페어웨이로 가고 러프에서 친 공은 페어웨이를 향해서 다 돌아가겠지만 나는 자칫하면 나무에 맞거나 풀이 길어가지고 덜 나가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겸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낮추라는 거죠. 하향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판단의 기준이 다 보이면 정상적인 샷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다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안전지대로 일단 나가야 되니까 레이업이라고 합니다. 레이업, 레이아웃이 아니에요. 레이업, 안전지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개중에 일찍부터 라프를 많이 헤매서 그런지 몰라도 공이 러프에 있고 완벽한 라이가 아닌데도 이런 롱아이언을 들고 들어오시거나 요즘에 뭐
천하 만능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한타 더 치나 덜 치나 하는 100대나 90대 보기 플레이들의 얘기고 싱글일 경우에는 안 됩니다. 절대. 따라서 이 샷 하나가 그린을 향한 어프로치의 시작이셔야만 합니다. 그린을 향한 어프로치의 시작. 그래서 앞에 있는 공은 파묻혀 있기 때문에 레이업을 하셔야만 되는 상황. 뒤에 있는 공은 정상적인 클럽을 가지고 그린을 향한 어프로치가 가능한 샷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 판단이 끝난 다음에 클럽의 선택입니다. 클럽의 선택은 러프에서의 공은 아무래도 거리감이 줄죠. 덜 갑니다. 그래서 오버크러빙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7번이면 한두 클럽, 6번 내지 5번을 주저없이 잡으셔야 됩니다. 거참 이상한 것이 초보자 때는 공 지멋대로 가고 조금 이제 좀 맞기 시작하면 내가 친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러프에서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풀이 자란 방향으로 공이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풀이 어느 쪽으로 자라 있느냐 말하자면 홀 중심으로 한 왼쪽으로 자라 있으면 이 공은 왼쪽으로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린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풀이 자라 있으면 아무리 똑바로 때려도 이 공은 끝이 결국은 오른쪽으로 도는 속성이 있다. 그거만큼 오조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샷으로는 넉다운 샷을 치라고 가르쳐요. 넉다운 샷은 말 그대로 펀치샷이죠. 스탠스 좁히고 때려내는 겁니다. 흔히들 넉다운샷 그러면 뭐 피니시를 생략한 것이다, 손목의 카킹만으로 친 것이다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요란스럽지 말라는 겁니다. 요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아주 현명하게 쿨다운, 차분히 빠져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타구의 방법은 페어웨이보다 변수만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변수. 무슨 변수일까요? 공의 위치가 임팩을 맞게 되는 공의 위치가 평소보다 높다는 거죠. 그죠? 풀이 길으니까 공이 떠 있으니까요. 아무리 풀 속에 박혀 있어도 저 페어웨이의 짧은 공보다는 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클럽이 들어갈 적에 적정점에 맞지 않고 위쪽을 맞기 쉬워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클럽을 조금 내려잡으시든지 아니면 공의 임팩점을 조금 움직여서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아니면 그것도 좀 복잡하다 그러면 연습 때 핸드 포스트의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시면 클럽이 공에 접근하는 각도가 아주 예리해져서 정확하게 쳐내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는 분들 연습장의 매트는 공이 거의 표면상에 있어요. 잘 정비된 페어웨이는 거의 끝입니다. 그런데 러프는 떠 있거든요. 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스탠스도 불안정해져요. 하체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공 뒷면에 물러나서 몇 번을 확실하게 쳐서 풀의 저항, 풀이 길으니까 풀의 저항을 클럽이 이기는 걸 확인한 다음에 치셔야만 합니다. 자칫하면 풀에 속된 말로 물린다고 그래요. 풀이 방해 때문에 클럽이 못 빠져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풀을 확실히 제압해라. 실제 클럽으로 공을 치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에서 공이 평소보다 높다, 클럽을 내려잡든지 공을 옮기든지 해서라도 확실한 임팩을 해야 된다. 확실한 임팩을 위해서는 연습 스윙을 통해서 풀을 제압하라. 풀의 저항을 제압하라가 가장 요점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양사부와 함께하는 LPGA 따라잡기. 러프에 빠지셨나요? 이럴 땐 냉정한 판단, 침착한 전략이 필수. 먼저 공이 놓인 상황을 보고 어프로치 샷을 할지 레이업을 할지 결정. 비거리 감소를 감안하여 클럽은 평소보다 넉넉하게 선택. 그립을 짧게 내려잡거나 공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변경, 혹은 핸드퍼스트 자세로 러프에서 토핑 주의보 해제. 여러분의 소중한 한 샷, 러프에서도 지켜내십시오.
러프에서의 타구 처리에 그 가장 어려움을 레슨해 드리면서 왜 힘드냐면 공이 러프에 들어가면 클럽이 바로 공을 못 친다는 거죠. 클럽과 공 사이에 풀이 끼니까 플라이 현상도 나고 그래서 거리도 안 나고 방향도 나쁜 건데 아마추어 여러분들 특히 초보자는 그 풀의 저항을 못 이기세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에 못 나오시고 애를 먹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이 러프에 들어가면 그거 뭐 한타 먹고 규칙에 의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언플레이블을 선언하시고 한타 먹고 나가서 치라고 권하고 싶지만 플레이 여러분이 미래지향적으로 난 그래도 좀 익히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딱 한 가지 풀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라프에서 타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풀의 저항을 이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긴 풀에 가서 그 저항을 이겨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라프에 있는 공은 다 쳐내실 수가 있거든요. 예,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골프장에는 그 관리하지 않은 무성한 러프가 많아요. 이게 마침 저기 좋네요. 오늘 같이 한번 보시죠. 저런 러프라면 이게 아주 좋은 연습이 돼요. 예, 여기 풀에다 비하면 훨씬 기니까. 네. 골퍼들의 발목 잡고 스코어도 잡는 야속한 러프.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라. 지금부터 다 함께 시선 집중. 보세요. 이 정도 풀과 이 정도 풀은 뭐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저 라프에 있는 공을 처리하러 가면서 이 공을 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이 긴 풀을 쳐보면 이 풀의 저항을 손목이 어떻게 후리고 얼마만큼 힘을 써야 이기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요거는 시골에서 옛날 낫지를 해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아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보세요. 이게 생각 밖으로 이 풀의 힘이 세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풀을 벤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베세요. 시골에서 낫지를 해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수만 있으면 예각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예각으로. 그래야 풀을 베어냅니다. 근데 이 동작을 다들 뿌려라, 찍어라, 베내라 그러는데 이해들을 잘 못 하시는데 젖은 수건, 젖은 수건을 뿌려보면 그 뿌린 물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뿌려보는 거거든요. 우리 백에 있는 타올로 한번 해보죠. 여자분들은 빨래 하시면서 왜 이렇게 헹궈 갖고 잘 터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이거 가지고 계신 타올에다가 네? 이 젖은 타올을 공을 향해서 뿌려보세요. 이 물이 어디 떨어지나 보이시나요 혹시? 예, 이게 이 동작이나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 동작이나 이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풀을 베라 그러면 칼질하듯이 하죠. 둔각으로 접근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이 풀이 목을 감아 갖고 페이스가 뒤틀리거나 미처 공에 못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다시 한번 보세요. 물을 충분히 적십시다. 이렇게 흠뻑 적셔요. 이 정도의 물을 가지고서 한번 여기다 뿌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물이 뿌려지죠. 보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풀의 저항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이 라프에 들어갔다 좌절만 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타 먹고 나가기에는 왠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면 주변에 있는 긴 풀을 통해서 이 풀베는 연습을 통해서 풀의 저항을 익히시고 그 저항치를 이기는 손목 힘쓰는 법을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셔갖고 공을 바로 치시는 겁니다. 라프에서의 타구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물타올 뿌리듯이 공을 바로 치는 겁니다. 라프에 들어간 공은 필수만 있으면 풀을 헤치고 공을 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예각으로 접근하는 로프트가 큰 클럽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페어웨이 우드나 이 각이 좀 서 있는 클럽은 풀에 자꾸 감겨서 미처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분들 이거 기운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낫질 해봤잖아요. 제초 작업 해봤고, 그리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은 짱굴도로 이거 치면서 우리 진로 만들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얼마든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골프장에는 긴 풀이 많다. 그 긴 풀을 베고 들어가면 저쯤 저런 정도의 라프는 러프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핑크빛 라운드를 꿈꾸는 그대들에게 초보 골퍼 맞춤 노하우 머스트. 치고 또 쳐내도 억센 러프가 문제라면 호랑이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 러프를 이기려면 긴 풀로 직행. 날카로운 스윙을 연습하려면 젖은 수건으로 물 뿌리듯 철썩철썩.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인상의 중요성이 뇌리에 남아서 두고두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이게 뭐 사회 쪽 얘기가 아니고요. 골프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골프장에 도착하셔가지고 클럽하우스에 들어오실 때 모습을 보면 어디 뭐 바로 파티장에 모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잘 갖춰진, 그리고 고급스럽고 참 멋깔스러운 복장을 하고들 골프장에 도착을 하세요. 잠시 뒤에 낙하에서 한 분이 나오시는데 얼굴은 눈에 익은데 왠지 생소하고 왠지 낯선 분이 바뀌어서 나오십니다. 골프 복장 말씀이에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생활 하실 때 갖추셨던 의복이나 이런 그 복장 외모와 라운드 직전의 모습을 보면 때로 너무 희극적이란 말씀입니다. 매일 자주 보던 친구 사이면 그래도 익숙치 않을 텐데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첫 번째 만나시는 분이나 누구 소개로 오늘 처음 자리를 같이 하시는 분이면 여러분의 첫인상이 그렇게 낙인 찍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골프에도 엄연한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세태가 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많은 캐주얼한 복장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통을 고수하고 품격을 고수하는 곳이 골프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사숙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사무실이나 연회장에서가 아니라 골프 코스에서도 신사숙녀다운 그러한 품격 있는 복장을 꼭 하시도록 권합니다. 품격 있는 복장으로 처음 만나시는 여러분의 동반자, 그리고 골프장 직원, 그리고 캐디들에게 아주 존경스럽고 인상 깊은 첫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